네,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면접 대비 예상 질문 쪽집게 강의로 돌아온 대체 입시 코치 아델라 김입니다. 올해도 이제 고려대 작년에 이어서 1차 합격자를 내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면접 대비 원포인트 특강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출된 공통된 질문들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고려대 1차 합격생을 꾸준히 내어왔고요. 그리고 최초 합을 맞춘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 1점대 후반부터 2.4 정도까지는 거의 1차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폴의 밀도가 이제 높은 학생들에 한해서 오차 범위 한 0.5 정도? 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려대 포트폴리오는 성적대가 상당히 높거나 과학고가 아닌 이상 포트폴리오의 독창성과 밀도를 꽤 높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활기록부 정리와 함께 지금부터 서서히 시동을 거셔야 스킬상으로나 아이디어로나 꽤 밀도 높은 포폴 준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좀 아시겠지만 고려대는 평소 생활기록부의 활동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무리 없이 근거가 타당한 포트폴리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작품을 만들어내기보다 생기부와 연계된 활동들을 차근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작년까지 1차 합격생들의 공통된 이 면접 질문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수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1 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우당 교양관에서 진행이 되죠. 약 6 분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창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해서 지원자의 인제 제출 서류, 생기부를 포함한 기타 서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학 중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1차 합격자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깨달은 점은 확실히 인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좋아하는지 취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개성 강하고 또 밀도 높은 작품들이 생기부의 활동과 잘 어우러져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졌을 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구나. 확실하게 또 다시 한번 체감을 했는데요. 올해 인제 저와 재수생 친구가 함께했던 재수생 친구가 작년 포트폴리오를 모두 빼고 저와 했던 포트폴리오로 1차 합격을 했거든요. 전 작품을 전부 다 거의 갈아엎는 수준이었는데 연계한 분야도 꽤 다양했고 생기부와 연관성을 갖고 학교 생활과 밀착도가 상당히 인제 높게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는 이제 서양화하는 친구였는데 디자인과 적절한 조화를 이뤄서 전반적인 작품의 질도 거의 최상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비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실기를 접한 적이 없는 예비반 학생들은 분야를 불문하고 절대 시간 벌이를 위해서 필히 사전 준비를 부탁을 거듭해 봅니다. 자, 모든 질문은 자신의 활동을 가져와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에 관한 변을 제대로 말하는 자리이기에 어떤 질문을 해도 자신의 생기부 활동과 포트폴리오의 작품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말하도록 답변의 원고를 탄탄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자, 질문 리스트는요. 단연간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1차 합격 이후 면접에 등장했던 공통된 질문을 뽑아 놓은 겁니다. 포트폴리오 인제 개인적 질문 이외에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통합 질문이기 때문에 1차 합격생들 함께 준비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출될 질문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죠. 자기소개는 국민대를 비롯해서 몇몇 대학에서 유난히 개성과 솔직함을 담은 답변들로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질문입니다. 고려대도 인제 좀 그런 편인데 가장 처음 사정관에게 나의 인상을 각인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은근히 주의를 요하는 답변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자칫 촌스럽게 답할 수 있는데 세련된 답변을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 중에서 가장 자신의 감성을
많이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가져와서 은유적인 답변을 준비하셔야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활동에서 가장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활동, 리더십이 돋보였던 활동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특성과 연결 짓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어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타성을 꽤 여러 번 강조할 건데, 이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연간 서류 면접을 진행해 보면서 작품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조력이 효율적 이타성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 활동을 통해 근거 있게 제시함으로써 가벼운 질문인 것 같지만 학생의 가치관을 채점 대상에 슬쩍 밀어넣을 수 있는 점수 획득의 첫 번째 포인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서 이제 지원 동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활동을 가져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롤 모델을 차용하거나 혹은 학과 교수들의 성향, 학과 커리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서양화를 전공한 학생들은 디자인 학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롤 모델을 좀 선정해서 서양화적 특징을 장점으로 디자인적 기능과 조형미를 갖춘 쓰임 있는 인재상을 제시하는 게 점수 획득 포인트입니다. 특히 학과 커리와 자신의 활동을 접목해서 얼마나 학과에 부합한 활동을 했는지 포트폴리오와 생기부를 접목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윤리적 가치관을 접목해 절묘하게 잘 이어나가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가장 큰 조형적 장점의 어필이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점수 획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포트폴리오 활동에서 가장 밀고 싶은 분야, 이를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암시하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죠. 왜 하고 싶은지에 관한 답변이 가장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드시 융합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력의 가치나 경험이 제공되기를 추천해 봅니다. 왜냐하면 고려대의 가치의 핵심적 인재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바램과 또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픈 바램, 혹은 이제 공동체 기여의 멘트가 자신의 경험, 이제 교과나 비교과나 생기부 활동과 더해져서 포트폴리오에 붙여서 답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해 봅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교과든 비교과든.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답변의 흐름을 은연중에 이타성의 포인트를 이제 두고 일관되게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려대는 이제 이념에 녹아든 인재상이 공선사후 정신입니다. 공선사후는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은 뒤로 미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와 사회,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정신이 공선사후 정신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좌우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교육 구국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운 설립자의 정신이기 때문에 유난히 고려대 하면 요 공선사후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리더십이 유난히 돋보이는 활동을 물었을 때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위치에서 원칙과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녹아든 활동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회 임원과 같이 이제 거창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치에서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활동들이 소소하더라도 생기부와 포트폴리오를 접목지어서 반드시 표현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덧붙여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리더라 생각하는지 리더십의 유형에 관해서 이제 고민해 보면 한층 이제 밀도 높은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제가 부탁을 해 드리는데, 관계나 이제 동기부여 중심의 분류에 따라서 5개 정도로 이 리더십은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면접장에서 쓸모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봉사 파트와 독서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 데다가 학폭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친화력 있는 학교 관계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는 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자, 학업 계획은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학과 커리큘럼에서 꼼꼼한 여러분들의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포포를 들어서 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요거는 1차 합격을 시켰던 학생의 이제 작품인데요. 저와 이제 같이 했고요. 제가 조금 많이 좀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나네요. 이를테면 이제 환경 관련 포트폴리오가 요건데요. 이제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의 커리에는 공공 디자인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양 오염 방지를 막기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라든가 해양 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해양 오염 물질 정화 시스템 구축 뭐 요런 정도로 예 학업 계획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성 있게 나아가셔야 돼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구체화한다면 인제 해양 쓰레기의 자동 탐지, 종류별 수거 기능을 갖춘 효율성 높은 시스템 개발 같은 것들. 그래서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식으로 현실성 있게 인제 풀어가야 선발 동기에 보다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 계획에 관한 질문은 우리 학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은지와 연관성이 꽤 깊거든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질문에 학과 커리에 있는 디자인과 발상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하다라고 제가 보여졌는데 다양하게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접목을 짓는다면 이제 어디든 통용되는 답변을 가져오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디자인 발상 일단 던지시고요. 이타적이고 구체적인 액션이 그려지는 답변을 한번 그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약자들이 처한 위험으로부터 생존 문제를 해소할 회복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기여하고픈 바람이라든가 혹은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는 회복 가능한 디자인 혹은 인간의 삶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지속 가능한 재건 디자인 요런 구체성 있어 보이지만 거창하지 않은 영역으로 자신의 디자인적 작품, 제작의 가치관을 제한시켜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체성을 가진 지원자의 비전은 보다 확실한 채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수과학에 관한 질문은 고려대 면접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수과학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꽤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직접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뭐 있다면 더 좋고 없다면 생기부를 보고 수과학적인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활동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볼 때도 반드시 성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도 수학에 관한 친근함을 개연성 있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물어볼 테니까 서울대 비실기 디자인과 고려대 디자인 조형에서 단골 지문이 바로 이 수학 관련된 질문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대는요, 지금까지 한 해도 거의 거르지 않고 진행하면서 늘 1차 합격 이후에 면접에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도 수능 최저를 예 맞추지 못해서 불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를 최대한 맞춰 주길 부탁드리고요. 수능 그 걱정에 면접을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평일날 좀 빡세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려대 예비 12번으로 기적적으로 붙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저와 함께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와 생기부의 컨셉 잡이를 사정관들의 기억에 남는 하나의 색감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마지막 예비 번호로 문 닫고 선발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이화여대는 무려 이제 노예비 번호였음에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연락이 올 만큼 생기부의 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랑 한 2년 정도 생기부 컨설팅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활동에 관해서 전반적인 개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면접의 답변이 포포를 이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 보완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조형미뿐 아니라 사용 가치나 효용성을 제대로 이제 얘기한다면 꽤 퀄리티가 높은 면접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만 맞춘다면 예비 번호에 빠짐이 꽤 있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에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비 번호 12였던 이 친구는요. 홍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무려 4 관왕을 했던 친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한 2년 정도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부를 최상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학교에서 이 친구 생기부를 어 PPT로 만들어서 전교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그 정도로까지 생기부 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을 들었습니다. 고려대 면접 단 일 주일 정도 이제 남은 기간인데 탄탄한 원고와 답변으로 명확하게 포폴의 색감을 부여해 주는 아델라 코치의 면접 원포인트 특강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소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밀도 깊게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까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연세대 통합 디자인을 비롯해서 연세대 언더우드 하스의 IID 지원자들을 위한 시각 인터랙션 파트 지원자들을 위한 면접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 4강 정도에 걸쳐서 올해 특례 고려대 연세대 면접을 경험한 바 기출될 문제들의 관점을 상당히 제가 좀 정확하게 짚고 있다 생각 들거든요. 탄탄한 쪽집게 문제로 풀어보겠고요. 다음으로 홍대 미대 면접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예 그 미술 용어, 반드시 기출될 교과서 도판, 그리고 도형을 통한 기하학 문제까지 핵심 영상 3편에 걸쳐서 쪽집게 강의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시 입시뿐 아니라 제가 특례 입시까지 아우르느라고 사실 지금은 포항공대 입시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례 올해 처음으로 인제 선발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인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던 데다가 앞으로 연세대 면접, 홍대 면접에 좀 주력해서 함께 달려 드릴 것을 좀 약속해 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 예비 입시생들의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곧 학교에서 활동 기록부에 생활기록 부용 멘트를 선생님들이 요청할 건데 제가 인제 학교 선생님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개조식 작성을 핵심적이고 깔끔하게 도와드릴 터이니 꼭 필요한 분에 한해서 소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면서 컨설팅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고1 학생들은 5등급제의 맹점을 제대로 아신다면 생기부에서 차별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반드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간간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오로라라고 해서 제가 그 로고를 띄워 드렸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제가 잘 아시는 여자 사장님이 하시는 김밥집입니다. 비건 김밥이에요. 거의 건강하고요. 김밥 박스부터 로고까지 본인이 디자인을 하셨고요. 건강 김밥으로 방송도 타고 있어서 최근에 홍보가 많이 되셨습니다. 제가 잘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분과 좀 친분이 있어서 홍보를 자발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예 연세대학교 영상에서도 밀도 높게 여러분들의 꿀팁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